자녀에게 생활비 좀 보냈다고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 어떠시겠어요? 병원비 대신 내줬다고 명절에 돈 보냈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니, 가족끼리 돈 좀 오간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게 바로 조사 대상입니다. 2025년 5월 새 제도 하나가 도입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오면 그만큼 포상금을 받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최대 2천만 원 세금을 많이 추징할수록 돈을 더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억울해도 소명 못하면 세금부터 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녀에게 도와준 게 죄가 되는 세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꽃중년TV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새롭게 바뀐 제도 하나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추징해 오면 그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포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상한선이 무려 2천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 한 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올수록 공무원은 돈을 더 받는다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억울한 세무조사가 늘어날까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이 제도가 등장한 배경에는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국가 세금 수입이 무려 90조 원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돈은 모자라고 지출은 줄이지 못하니 결국 정부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의 금융거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계좌이체, 생활비 송금, 결혼자금 지원 등 평범한 돈 거래조차 조사 대상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자녀에게 생활비 보내준 적 있으시죠? 결혼한다고 하니 집값 일부를 도와준 적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런 선의의 지원이 증여로 간주돼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의 거래까지 소급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많아 본인도 기억 안 나는 송금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억울한 세금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좌 이체 시에는 반드시 메모를 남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병원비, 카드값 정산, 교육비 등 왜 보냈는지 짧게라도 메모를 남기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계좌 이체는 국세청이 일단 증여로 보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간단한 대화라도 꼭 남겨두세요. 엄마 생활비 보냈어요. 아버지 병원비 입금했습니다. 이런 한 줄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국세청 조사 시에도 이런 정황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큰돈을 주고받을 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두세요. 나는 그냥 도와준 건데? 이렇게 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빌려준 것이란 증거를 반드시 남기셔야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이자 차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세법상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금액 이하로 빌려주고 매달 원금을 분할 상환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걸 응용하면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총 4억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고요. 사위나 며느리 쪽 장인, 장모도 똑같이 빌려주면 무려 8억 원 이상을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매달 일부 금액이라도 상환하는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갚는 식으로만 해도 국세청은 이건 증여가 아니구나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계좌이체는 기록이 남으니까 현금으로 주면 되잖아. 그 생각 지금은 정말 위험합니다. 현금 입출금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그 내역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1년에 1만 건 이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995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며칠 연속 나눠서 입금하면 의심거래로 보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 상황을 수상하게 여기면 그 자체로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세청도 포상금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 매년 명절이나 생일에 자녀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송금한 경우. 이게 반복되면 정기적인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자녀가 부모님에게 신용카드를 드리고 카드 사용 금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입니다. 카드값 정산이라고 해도 증빙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사례. 자녀 결혼 시 집을 사주거나 자금을 지원했는데 증여 신고를 안 한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합니다. 네 번째 사례.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낸 경우. 이 또한 증빙이 없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증여세는 얼마나까지 면제될까요? 국가가 정한 면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 1천만 원. 하지만 이 한도는 10년간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려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그냥 도와준 건데는 이제 국세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족끼리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반드시 메모 남기기. 우리 가족인데 뭐 어때 하던 시절은 안타깝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시선은 이제 기업보다 일반 가정의 통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평범한 계좌 이체 하나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계좌 이체할 때는 꼭 메모를 남기세요. 생활비, 병원비, 카드값 이런 식으로 한 글자라도 이유를 남기면 나중에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큰돈이 오갈 땐 차용증을 꼭 작성하세요. 무이자 차용으로 2억 1,7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지원도 가능합니다. 셋째, 문자나 카톡처럼 간단한 대화도 저장해 두세요. 보냈어요, 썼어요, 정산했어요. 이런 짧은 말 한 줄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시니어 분들, 이제는 돈을 버는 것만큼 지키는 방법도 아셔야 할 시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